금요일장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최현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집중해서 보는 이 오늘장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입니다. 내년 D램 시장이 올해보다 37%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간에 최근 들어선 패키징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런 뉴스들을 종종 소개를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과연 이 호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가져오신 데이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알려드리는 거는 나중에 업황이 어떻게 변한다 그런 걸 알려드림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조사 업체인 테크인사이츠에 의하면은 내년도 D램 시장이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37%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반도체 D램 특히 업황이 굉장히 컸던 만큼 회복세 역시 상당히 빠를 것으로 좀 점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년에 초호황 사이클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황 회복으로 내년 2분기서부터는 메모리 업계 전체가 이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년도 좋게 좀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많이 올라서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계속 좋아진다고 하니까 주가 선반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은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좀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좀 보고요. 장비주들 좀 볼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부진하죠.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하면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장비주도 한미반도체, HPSP 그다음에 어제 강하게 상승한 테스 이 정도 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가격 조정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고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탄탄하니까 계속 관심권에 더 보자. 어제 테스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테스도 역시 장비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일단은 설비 투자가 내년 2분기서부터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내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업황 전체적으로 시그널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해놓고 레이더를 세우고 있다면 언젠가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오늘 이 얘기 아침부터 많이 나오네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이었고 또 핵심 뉴스에서도 전달드린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 많이 사고요. 2021년에 요소수 사태를 한 번 겪은 바 있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소 수출 중단, 이거는 영향이 어떨까요?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좀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중국 내 이제 자국 내의 비료 회사들에게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6월에서 7월 사이에 중국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이 5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공급 부족 때문에 급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결국에는 통제에 나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수출 중단이 진짜라고 한다면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0% 가까이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소 수출 중단이 되면은 비료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 다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확인 요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여기에 지금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료 업체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비, 경농, 남해화학, 그다음에 화학업체들도 뭐 KG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학 뭐 이런 쪽이 좀 있는데, 남해화학서부터 보시면 계속 주가 뭐 빠졌다가 오늘 뭐 엄청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경농도 그렇고 지금 차트가 다 시장에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하는 주식들이잖아요. 그쵸. 계속 뭐 빠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화학업체는 뭐 KG케미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간에서 좀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 봐야 되겠고, 뭐 롯데정밀화학도 같은 요소수 관련 화학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조비는 지금 호가상으로 상한가불이 일단은 들어와 있습니다. 허수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본장에서도 일단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체크 필요해 보인다. 뭐 남해화학도 현재 동시효과 구간 21%, 효성 OMB 16% 정도 아마도 갭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호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볼까요? 네, M2I입니다. M2I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이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뭐 그 스마트 팩토리 가속화 수혜가 역시 예상이 되면서 수혜가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모습, 최근에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솔루션 업체인 M2I도 일단은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뭐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는 만큼 회사는 뭐 실적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 분기마다 좋은 실적 기록하고 있는 만큼 뭐 실적 관련주로도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 뜨거우니까 뭔가 좀 한 종목 사고 싶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또 너무 급등한 종목군도 부담스럽고요. 이럴 경우에는 덜 오른 종목 없나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뭐 대동이나 뭐 C랩이나 이런 종목 어제 재료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새로운 종목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M2I는 그동안에 차트상 별로 오른 게 없죠.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해서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현재 0.82% 오르면서 8,590원대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천주와 체크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